네, 안녕하세요. 한동안 업로드가 없었는데요. 오늘 촬영하려고 하는 건 요즘 저희가 많이 공사하고 있는 대수선에 관련된 인허가 관련된 문제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하겠는데요. 저희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네. 최 과장입니다. 최 과장, 요즘에 인허가 관련돼서 되게 많이 바쁘죠? 대수선 인허가 하면서 이제 건축주분들이 견적 의뢰를 하시는데, 대수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해체 심의를 하는데, 해체 심의를 하면서 이 기존 도면에서 해체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도면이 변경되면서 그 견적 금액도 이제 변경되기 때문에 해체 심의 전에 견적을 받아도 이게 의미가 좀 없어지는 것도 있고, 인허가 쪽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전에는 이 대수선 공사에 대해서 철거 해체 심의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이 바뀌면서 이제 생겨나게 된 건데요. 문제는 그거죠. 해체 심의를 하기 전에 먼저 건설사 선정을 해서 건물주들은 공사비를 책정을 받는데, 해체 심의를 받고 난 이후에 그 견적 내용이 변경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설계가 변경이 되는 부분에 따라서 공사비 증감이 있어서 그로 인한 혼선도 많다는 얘기를 지금 최 과장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건물주분들께서 문의를 하시면, 맨 처음에 저희가 건설사 견적을 받기 전에 네. 우리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대수선 이 허가를 받았더라도 철거 심의까지 받고 난 이후에 건설사들한테 이 심의 내용까지 같이 첨부된 내용으로 그 견적을 받으시라. 예,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건모가 요즘에는 신축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대수선 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역삼동 현장, 그 다음에 논현동 현장, 그 다음에 지금 마천동 현장까지 이런 인허가 절차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다가 이제 건설사랑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 건물을 찾아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였냐면, 옛날같이 그냥 인테리어 업체랑 건축주랑 둘이 같이 그냥 협의만 해서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라서 이 인허가권을 거치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인 부분하고 건축적인 부분이 같이 진행하는 업체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테리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이 건설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이 마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해서 공사 금액이나 아니면은 그 마감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되게 많아서, 그로 인해 지금 공사 지연이 되는 게 많이 진행되던 거를 저희 회사에 오셔갖고 건모가 진행하고 있는 형식, 먼저 3D 시안을 만들고 그 시안에 맞춰서 공사비 책정이 다시 되는 그런 역할로 지금 공사가 진행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채널에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공사비라는 것 자체가 건축 다 개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본설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건설 시공사한테 그거를 이제 견적을 의뢰해달라. 그렇게 해갖고 이제 견적이 나온 걸 가지고 비교 견적, 최저가, 이런 식의 공사 형태를 끄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했던 분들은 대부분이 공사가 진짜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비는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내용 자체는 건설사는 어디에 기준을 잡냐면 이 설계된 도면에 의해서 잡죠. 그 도면에 의해서 잡는데, 실제로 이제 설계사 분들하고 저희 시공사하고 마감하거나 아니면 공사를 실제적으로 하는 방식이 틀리다는 걸 지금 많이 느꼈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대수선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 책정에 대한 것들은 예산입니다. 예산.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시공할 수 있는 시공업체에 말씀을 주신 다음, 필요한 부분은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 상태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살리는 방식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원래 키포인트예요. 근데 대부분의 건축주들께서 대수선 하면 그냥 간단하게 건축하는 것보다는 쉽게 싸게 할 수 있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수선은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견적가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 책정이 됐다고 하면 결국에 뭐예요? 추가 공사비. 맞습니다. 계속적인 추가 공사비가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대수선에 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기간공사, 기시설, 그 다음에 하수시설. 요즘에는 거의다가 엘리베이터가 없던 건물은 거의 엘리베이터를 넣잖아요. 엘리베이터 신설공사. 요 네 가지가 기본 핵심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마감재 교체인데, 주거의 공간이 아닌다면은 그렇게까지 신중하게 파견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상가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기본 시설만 완벽하게 갖춰놓은 대수선이라고 하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나 아니면 입주자께서 자기의 컨디션에 맞춰서 다시 재시공을 한다던가 인테리어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 공사 정도로만 끝내는 걸로 해서 깔끔한 정리가 필요하다. 내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처음부터 시공사랑 같이 진행하는 게 가장 빨랐죠? 맞습니다. 그 역삼동 같은 경우도 시공사랑 먼저 같이 진행했으면 엘리베이터 박스 같은 것도 이제 신설 공사할 때 뭐 철골이나 판넬 조로 해서 진행했으면 더 수월했을 텐데, 이게 허가를 엘리베이터 타설로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사 기간도 늘어지고 이제 민원 같은 것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수선에 관련된 내용도 그렇지만 요즘 신축도 공사비 증감이 많이 돼서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비를 절감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기존에 설계된 내용에서 굳이 브랜드화되는 제품을 쓸 필요도 없었고, 규격화된 것들이 제품을 전부 그것들이 준공사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브랜드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건축이 요구하는 거는 그 제품이 그 단열성이나 그 방풍성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시험 성적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 규격에 맞느냐라는 증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같이 브랜드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평준화시킨 그런 공사를 진행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옛날같이 입차례 방식으로 해서 건설사 선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건설사 선정은 실적과 그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일을 해왔고 경험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단가가 싼 업체가 잘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비의 책정이 지금 바뀐 게 요 근래에 많이 바뀐 게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 안에서 제한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제한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소요의 비용이 이만큼이니 여기에 맞게 합리적인 방식과 자재를 써서 제한을 해달라고 하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모에서 말씀드리는 건 어느 업체를 선정하시든지 그런 부분들을 건축주들한테 제안하고 그 다음에 그 제안이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건축을 해도 되느냐 질문 제일 많죠?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작했으면 이랬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건축의 시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언제만큼 빨리 시행을 하고 그 시행한 것을 빨리 진행시킴으로써 이득을 얻는 게 더 많죠. 공사비에 대한 예산은 거기에 맞게끔 합리적인 공사를 하는 게 원칙이고, 그걸 제한해 줄 수 있는 시공사가 계획 단계부터 같이 설계와 건축주와 시공사가 같이 움직여주면 충분히 거기에 맞게끔 공사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거. 합리적인 가격을 제한을 받고 그 합리적인 가격 선에서 공사를 하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허가 부분은 안전이 가장 중요시 되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기간이 예전에 한 달이 걸렸던 게 무조건 3달 정도,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는 걸 감안하시고 시행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또 대유선 공사를 하고 또 새로 들어오는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맞춰서 이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되면 될수록 저희는 계속 업로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 지금 오늘 이 촬영 내용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여쭤보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 또 지금 진행하고 계시더라도 뭔가 문제점이 계시다면 저희 건무한테 물어보셔갖고 합리적인 방향성에서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인허가 작업 많이 하느냐고 좀 많이 고생이 많은데, 네, 감사합니다. 최 과장도 요즘 많이 배웠죠? 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또 배운 내용들 가지고 예. 우리 또 다른 내용이 또 있으면 다음 네. 시간에 또 촬영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건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